私の世界にあるものは匂いと音と味と手触り、それで全部、それで十分。다양한 벌레들을 조사하며 여행 중인 충사 긴코. やれやれ、やっと街道に出たか。 이곳저곳 산속을 헤매다 겨우 마을에 도착한 긴코는 비파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어떤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見れば天井一面に垂れ下がる黒き髪のごときもの。 여인의 노랫말을 유심히 들어보니 그것은 벌레의 이야기였는데 今の話どこで聞いた？ 그런 이야기를 여인이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했던 긴코였고 私の父だよ。 수상한 것 투성이인 이 여인은 긴코가 충사인 것도 맞추었는데 어물쩍 넘어가려는 여인의 대답은 긴코를 더욱 떨떠름하게 만들 뿐이었지만 하지만 그런 긴코의 의심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여인은 이야기를 더 들으라며 다짜고짜 긴코를 끌고 갔습니다. 혹시나 다른 일에 휘말릴까 싶어 자리를 피하려는 긴코였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게 되었죠. さて、お次はどんな話にしようかね。あんたの親父さん、虫しか。どれも真実味のある話だな。ああ、そうだった。もう退いたのか？死んじまったよ。私の目が役に立たないばっかりに。 눈이 전혀 보이질 않느냐는 긴코의 물음에 오히려 아주 잘 보인다는 이상한 대답을 하는 여인이었고 그런 긴코의 물음에 눈 복덩이를 눈에 품었다고 말하는 여인이었죠. 환상의 벌레인 눈 복덩이를 보았다는 여인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긴코가 어디서 봤는지 묻자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가지 조건을 내미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두 눈을 산에다 묻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충사였던 아버지는 딸의 눈을 고치기 위해 늘 수소문을 하고 다녔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어째서인지 이날따라 흥분된 모습을 감추시지 못하였죠. 아버지는 환상의 벌레인 눈복덩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서둘러 짐을 풀고는 상자 하나를 꺼냈는데 그 속에는 눈복덩이를 봤다는 남자의 눈알 하나가 들어있었고 아버지는 이 눈알을 통해 눈복덩이를 찾아내어 딸의 병을 치료할 생각이었습니다. 너! 父ちゃん、どうかし。開けるな！何？今の。虫だ！目玉の中にいやがった。あれが眼福なのかもしれん。 아버지는 온 산을 다 뒤졌지만 그 벌레는 찾을 수 없었고もしかしてこれが見えるということ？いた！目に何か入ってきた。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던 것도 잠시, 놀랍게도 그녀는 앞을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냄새와 소리와 맛과 촉감, 그것만이 전부였던 암흑 같던 그녀의 세상에 그토록 원하던 빛이 비추었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였죠. 그런데 그녀의 눈은 어딘가 특별했는데 草むらの中ようちゃん見っけ 누구보다 먼 곳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일 리 없는 곳까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벽 너머의 구름과 구름 너머의 산맥,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바다까지. 방 안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처음 보는 경치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이 마냥 즐거웠지만 곧 눈이 어지러워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なんでもない大丈夫おじさんあ、急に風が。さっきのは그녀가 보는 미래는 틀린 적이 없어 그 소문이 널리 퍼졌지만 그녀가 충고한다 하더라도 한번 보인 것은 결코 바뀌지 않았기에 점점 부정을 밝히는 일만 의뢰가 들어왔고 그녀의 눈은 귀중하게 여겨졌지만 결국 다시 외톨이가 되어버렸죠. 私は人を見ることをやめたけれどやがて何まぶたが透けて外が見えるあまね、出かけてくるぞ。하지만 아버지는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녀는 날마다 천리안으로 아버지를 찾았고 마침내 어느 날 계곡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버지의 장례와 노잣돈 마련을 위해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비파로 연주하며 다니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유해는 간신히 모셨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마을에는 더 이상 머물기 싫었기에 비파를 연주하며 떠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そうして暮らすうちにもまぶたはどんどん透けていった視界を遮るものは何もなく明るいうちは立っているのもままならない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미래였죠. 그런데 결국 그것도 보이기 시작하였고それでその千里眼をくり抜いて山へ捨ててきてくれってわけか。それを人に頼むくらいなら
とうに自分でやってるさ。 지겹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던 눈이었기에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려 했지만 눈이 곧 자신을 떠날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본 눈복덩이처럼 눈알에서 빠져나가 땅에 숨어들어 새 눈알을 또다시 기다릴 것을 알기에 자신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산속에 묻어주기를 바라는 그녀였습니다. それが全部見えてるってのか。下船な。目を治してくれというならともかく、治療法がないとも言い切れんぞ。見えたものは変えられないと言っただろう。この目が見てるのは手の届かないほど遠くにある決められたことなんだよ。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긴코는 그대로 잠을 청할 수가 없었고 なあ、あんた。俺にはやっぱりあんたの言うこと、鵜呑みにはできんよ。できることはさせてもらう。 치료법이 있는지 긴코가 지인에게 편지를 써보지만 여인은 소용이 없을 거라며 그런 긴코를 말리면서 어째서 자신을 그렇게 구하려는지 긴코에게 묻죠. その左目をなくしたせいか。千里眼なら見えるだろ。あんたのは子供の頃が真っ暗で見えない。 이에 긴코는 자신의 가장 오래된 기억인 10살 때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언제나 어둠뿐인 곳을 거닐다 간신히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나왔을 때 느꼈던 그 온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영원히 빛을 잃는 게 두렵지 않은지 여인에게 되묻죠. 빛을 잃는 것도 두렵기는 하지만 빛밖에 없는 세계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모든 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것과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인은 물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여인은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どうした？大丈夫。また見えただけ。今どこまで見えてるんだ？この目玉の命が終わる瞬間まで。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미래만 보았던 여인의 눈이 그녀 자신의 미래까지 보게 된 것이 의아한 긴코였는데 그것은 눈알에게 있어 그녀 또한 제3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었고 결국 이 벌레는 숙주를 완전히 점령하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과 함께 분리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あれ、天井の向こうが見えない。ちゃんと見える。あれ、でも目玉が勝手に動いてく。あっ。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今どこまで見えてるんだ？この目玉の
命が終わる瞬間まで。目玉が私から落ちた後、埋められて土の中にいる。しばらくして土から顔を出すと、獣がこちらへやってくる。獣の目玉に美しい花が映っている。それがゆっくりと目玉の中に吸い込まれると、すべてが真っ暗になる。킹코는 여인의 바램대로 그녀의 누나를 산속에 묻고는 다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